제4감,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입니다. 이건 딱 구분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요게 뭐고 요게 뭔지. 파산채권 뭐라고 했죠? 파산 선고 나면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재산, 면제재산 제외하고 다 파산채권이 파산재단이 돼요. 파산재단. 자, 이때 파산재단을 가지고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 파산 선고 전에 이미 있던 채권, 이게 파산채권입니다. 그러니까 환가에서 있으면 얘에 대해서 배당은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재단채권. 파산재단이 생겼다고 했죠. 파산재단이 생기면 파산재단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파산관제인이 일도 해야 되고, 파산재단 자체를 환가하는데 돈이 들기도 해요. 그거에 대한 비용 발생하는 이런 걸 재단채권이라고 합니다. 그 이거는 얘보다 우선해서 받아갑니다. 그거 안 하면 안 하겠죠. 그때 돈들이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고 재단채권 변제 후에 남은 재단을 가지고 얘를 분배하고 끝납니다. 그 재단 그 관리인이 그 자기가 일하는 거에 대한 그 비용, 예, 보수 같은 거, 예, 재단채권입니다. 예, 파산관제인 받아갑니다. 그럼 그 급여 같은 급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거 대체로 한 달에 얼마인지 법원이 정해줍니다. 아, 법원이. 예. 아. 이제 파산채권, 파산 절차 참가의 비용, 파산채권이고요. 참가 비용도 파산채권입니다. 참가하는 비용까지는. 동일순위자에 대해서는 평등 변제해야 되고요. 후순위 파산채권, 다른 것보다 후되는 거 여기 있습니다. 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파산 절차 참가 비용, 벌금, 기한이 도래한 나중의 문제, 평가액과 차이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이자가 원본을 초과할 때의 부분,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건 다 후순위가 돼요. 후순위라는 뜻은 파산채권 중에 후순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주고, 선순위 먼저 주고, 그러고 남아야 후순위 간다 이 뜻입니다. 그 벌금 같은 것도 세금 이렇게 보진 않아요? 벌금은 그 후순위 채권으로 보는데. 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달라요. 아, 그러니까 뭐 다른 예를 들면 불법 주차를 많이 해서. 그럼 과태료죠. 아, 과태료하고 또 그런 틀립니까? 과태료 저기 들어있어요. 아, 과태료도. 후순위입니다. 그렇군요.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고요. 조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후순위예요. 벌금도 후순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산채권, 예? 그리고 또 버텨볼 만하네요. 네, 보통 그렇죠. 파산채권, 재단채권 구분이고요.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그러니까 신고하게 하고 신고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확인해서 확정을 시킵니다. 그거 단계를 말합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표를 작성하고요. 이번에 제448조입니다.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 제458조에 확정시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결과를 제459조에 따라서 기재합니다. 그럼 이 파산채권자표가 어떤 효력이 있냐가 제460조입니다.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파산 선고 파산 가다가 폐지되고 면책이 안 됐다. 그럼 이 파산 채권자표를 등본을 발급받아서 바로 강제 집행 넣을 수 있어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줍니다. 그만큼. 왜? 참가하게 하기 위해서. 참가해서 확정하면 이게 면책받으면 어차피 끝나는 거지만 면책 못 받으면 따로 재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얘만 떼면 강제 집행이 바로 가능해지니까. 판결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줘버리는 거예요. 참가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개인회생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생 절차도 마찬가지고. 조사확정재판 이의가 있으면 당연히 이의 낼 수 있고 조사확정재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 달입니다. 한 달. 조사확정재판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다시 한 달 내에 이의예소, 아까 말했죠? 간이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이의예소를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 수계. 자, 이의예소가 들어가면 소송을 수계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송에는 당사자가 있어요. 원고, 피고. 피고인, 피고이, 원고인, 원고인 뭐 있을 수 있지만. 자, 근데 나라는 사람과 내가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 파산재단에 나가 동일한 사람일까요? 왜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개인회생 말고 회생 절차에서는 관리인이라는 것을 임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관리인도 지위가 달라요. 소송 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가 아니라 관리인 지위가 되면 내 재단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송 소개 신청을 해야 돼요. 법원에. 그 뜻입니다. 소개하라. 법적인 거죠? 법적인 거. 예, 법적인 거죠. 실제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니죠. 예. 다음 재단 채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범위 다 말씀드렸죠. 실제 재단 채권은 뭔지 우리가 별로 따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해당합니다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재단 채권은 수시로 변제하고 우선 변제합니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제5장입니다. 파산재단의 관리 평가 및 배당입니다. 자, 제1절이 파산재단의 관리 및 평가입니다. 평가. 관리 및 평가. 파산재단은 당연히 파산관제인이 점유하고 관리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액을 평가합니다. 채무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어야죠. 당연히 채무자가 제일 잘 알 테니까 평가 쭉 합니다. 그러면 평가한 걸 가지고 제483조 3번입니다. 제483조 제3목록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496조에서 환가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 환가 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고,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제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가능하다는 뜻이고, 누가 한다고? 파산관제인이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제497조 별채권은 어떻게 하느냐. 파산관제인이 민사집행법에 의해 환가할 수 있어요. 근데 별채권자가 있어. 나는 근데 그게 싫어. 경매하고 싶어. 경매로 할 수 있는데 경매 말고 공매 또는 다른 사람한테 누가 산대. 그 돈으로 하게 합시다. 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별채권자가 거절할 수 있어요. 자, 이 1항의 경우에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했을 때는 따로 대금을 인치합니다. 파산관제인. 재단에서 돈을 꺼내서 인치해요.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금 위에 별채권이 존재하게 되고 이 환가는 그냥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배당입니다. 배당은 언제? 수시로 합니다. 그냥. 얼마가 환가돼 나오면 임치 적당히 했다가 적당히 계속 수시로 배당해다 줍니다. 왜냐하면 채권의 은임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배당할 비율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산관제인이 이런 경우에 배당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배당할 때마다 작성합니다. 얼마가 있으면 얼마를 배당하면 누구 채권자에게 어떤 비율로 얼마가 나갔는지 다 표를 작성해요. 이게 배당표입니다. 배당표. 자, 근데 이제 3번 제512조에 보면 이의 있는 채권자 및 별채권자는 배당을 제외합니다. 배당 제외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자기가 이의를 계금액의 이의가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채권에 대해서 이익을 제기하면 그거는 일단 배당을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배당했다가 나중에 정산하면 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안 주고 시작하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4번 제514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네.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배당표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제519조 배당액의 임치. 이것도 이제 불복 절차가 있거나 이렇게 다투어지고 있을 때는 임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에. 예. 또는 뭐 어느 계좌에 임치하기도 하고 공탁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제506번 제522조 최후 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자, 최후 배당 이제 마지막 배당하고 파산 절차를 폐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 통지해야 되고요. 배당액 마지막에 이런 것도 다 안 끝났어요. 이러면 결국 공탁해야 됩니다. 공탁하고 답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 8번 제530조 파산 종결의 결정 및 공고. 파산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배당 끝나고 다 끝났습니다. 그럼 파산 종결하고 그리고 나서 파산 제6장 파산 폐지를 합니다. 다 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종결하고 나서는 파산 폐지합니다.